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후 생활의 길라잡이 연금학 개론 김현욱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금학 개론에서는요, 남들은 어떻게 탄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그리고 개그맨 오정태 씨, 이해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그 사람마다 돈을 쓰는 습관이나 또는 재무 성향 자체가 판이하잖아요. 예. 너무 다른데 센터장님께서는 재무 성향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딱 뵈서는 예. 굉장히 날카로운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조금은 공격적이기도 하겠지만 면밀하게 뭔가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아니 뭐 생각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후회할 때도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소비에 대해서 원칙은 신용카드를 최대한 쓰지 말자. 신용카드를 안 쓰세요? 제가 지금은 쓰는데 네. 32살부터 39살 때까지 7년간 안 썼었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 종잣돈을 모으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용카드라는 게 이게 그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현재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라는 건 뭐냐면 현재 쓰고 싶은 욕망을 내가 참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누가 한 말인가요? 매번 누가 한 말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야, 다르다. 그래서 야, 이제 저는 예.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네, 네. 그래서 한 39살 돼서 네. 종잣돈도 좀 모아주고 이제 좀 조금 먹고 살만 해져가지고 이제 신용카드 쓰는데 역시 아무래도 신용카드도 부채가 누적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그래서 소비에서는 약간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그러니까 맞네요. 예.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저도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저는 네. 다 투자 상품으로 다 거의 100%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몇 개 투자를 했다가 네. 후회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은행 금리 이상은 되죠. 예.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제력이 있으시다는 건데 보통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특히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 돈도 내 돈인 줄 알거든요. 예. 맞아, 맞아.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부채고 미래에 어떻게 보면 부담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쓸 수 있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자산만 내 거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야. 미국의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칼 팔레머 교수란 분이 이제 미국의 노인분들 1,200명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돈에 관해서 당신들이 조언을 하자고 그러면 네네. 당신들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네. 경험을 쌓았으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느냐.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조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용카드 쓰지 마라. 예, 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예. 우등세? 야, 있었네. 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 2번입니다, 2번. 노 크레딧 카. 어머, 1200명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빚을 혐오해라. 맞아. 빚을 혐오해. 예, 그러니까 빚을. 빚에 관대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맞아, 맞아. 신용카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쓰지 마라. 맞아. 근데 이게 와닿는 게 예. 선생님이랑 제가 다른 게 예. 저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제 쓴지도 모르겠고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저 신용불량자였잖아요. 신용카드 몇 장이었어요, 그때? 신용카드가 젊었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하나가 이제 터지니까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드 이게 돌려받기, 돌려받기. 그리고 저희 때는 정말 그게 유행이었어요. 예. 유행이 어디 있어? 아니, 다 신용카드 아니 저도 잠시 한 적. 유행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희 주변에 친구들 다 막 신용불량자 되고 막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용불량자 유행 시대가 그거 있었어요. 아니, 카드 돌려받기가 조금 유행한 거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야. 저는 체크카드만 쓰고 있어요. 오. 신용카드로. 박수. 진짜.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직은. 남편은 엄청 쓰죠. 남편은 쓰. 자, 오늘은요 아. 똑똑하게
나의 자산을 운용하는 이야기로 꾸며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야, 그 이자율이 너무나 낮은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는 좀 아깝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도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게 똑똑한 운용 방식인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귀 쫑긋. 알겠죠? 그리고 눈은 크게 뜨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은퇴 백과사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신조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예, 금퇴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금퇴족. 은퇴 플러스 금 해서 금퇴족. 보통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금퇴족이라는 단어가 왜 생기가 됐을까요? 그 유래부터 좀 살펴보죠. 이게 은자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물러난다는 의미예요. 스물은 그렇죠. 은거, 네. 퇴, 물러난다. 사실 네. 이 표현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표현이에요. 뜻만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러네. 예. 왜냐하면 요즘은 은퇴가 제2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거든요. 우리 영어로 리타이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타이어를 다시 바꿔 끼는 거잖아요. 네. 예? 영어는 그렇죠. 타이어를 바꿔 끼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재충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삶이 직선형 삶이다라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오.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가서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가고 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네.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네, 하고, 은퇴를 하고. 비슷한 시기에 늙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라이프 스타일이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퇴직한 후에도 또 수많은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식도 다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다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정한 패턴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순환형 삶, 직선형 삶이 아니라 순환되는 다시 삶을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라는 말보다는 금퇴란 말이 더 좋죠. 뭐 은보다 금이 더 비싸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당연히 그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 금퇴를 하시고 네. 다시 순환형의 제2의 인생을 삶아 나가는 시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은퇴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속뜻을 보면 요즘 시대가 안 맞죠. 그러네요. 예. 예. 더 안 맞는 말은 동퇴족이네요. 거기는 뭐 예. 그렇죠? 조선시대 때. 기왕이면 이제 금퇴족. 근데 동퇴족이 뭐예요? 금은동이니까요.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정태가 정태 그 정태가 정태족. 예. 두 분은 금퇴족으로 갈 가능성 몇 퍼센트? 오정태 씨? 제가요 이게 100%라고 할 수 있는 게 아, 제가 진짜요? 이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제가 믿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사주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년운이 엄청 좋대요. 에? 내가 이 정도까지 돼도 될까 할 정도로 잘 된다고 그렇게 사주에 나와서 예 전보도 저는- 다니세요 요즘에? 아니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봐주잖아요. 근데 거의 어머니가 100% 믿는 게 좋잖아요. 좋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정태 씨 그거 알아요? 네. 어머니들이 보고 온 점은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안 좋은 점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예, 연금 많이 넣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안 좋은 점을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또- 말년에 너무 좋다고 하니까 예. 말년에. 연금 많이 넣을게요. 예. 예. 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왜 지금은. 금퇴족 될 가능성이? 네네네. 그러니까 금퇴족이 좀 이렇게 부유하게 노년을 그렇죠, 그렇죠. 보내는 안정적으로. 족이면 네. 저는 약간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낮은데요? 근데 약간 투자를 하거나 이게 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잘 모르다 모르니까.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롤 모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퇴족의 스펙을 우리가 어우. 따라가야 되니까 예. 이분들의 기본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잖아요. 맞아. 이게 사실은 연금 쪽에서는 이게 딱 우리가 이제 아파트 그러면 솔직히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아파트가 네. 우리
오정태 씨도 네.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동네 비싼데 그런 네,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 연금은 내 소득도 다르고 평소의 소득도 다르고 뭐 재산도 다르고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금태조기 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감. 균형. 그러니까 내 자산을 잘 이해를 하고 내 연금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월 얼마 정도의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200만 원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잘 정하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롤모델이 될 만한 기본 스펙 정도 하나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면. 당연히 네. 투자를 일찍 시작하죠. 예. 투자를 일찍. 투자를 일찍 시작한. 예. 기본적으로 투자를 빨리 시작을 하죠. 아 그러면 저는 지금 47세 만 45인데 예. 저는 이제 금태족 되긴 늦었나요? 아니죠. 투자 1인 투자라는 게 몇 세예요? 예, 제가 그러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사회생활 하기 전부터 네.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우리가 연금저축계좌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연금저축계좌를 자녀 명의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연금 받는 건데 왜 자녀 명의로 만들어줘? 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 18세 이상 네, 그게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한 살에 가입하든 2살에 가입하든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이한테 우리가 2천만 원씩 10년 단위로 증여해 줄 수가 있어요. 네. 20세 전까지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증여해주고 네. 애가 20살 넘어가 성인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총 9천만 원 증여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아니죠. 금태족이 될 수가 있네요. 오정태 씨가 47이잖아요. 네. 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최소한? 아, 여기도 참 100살까지 살겠지. 제가 근데 좀 이렇게 나쁜 걸 많이 해요. 뭘 나쁜 그래도 뭐 요즘 뭐 이렇게 병원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한 80세, 85세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냐면 38년. 38년 남았어요. 네. 38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에 전국에 38년 동안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금태족이 되려면 투자와 친해져야 돼요. 맞아요. 투자. 금태족이 되는데 늦은 때란 없다. 에바 씨가 지금 딱 제가 해야 되나 봐요. 적기예요.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이게 투자나 뭐 이렇게 경제 그런 분야가 금융 분야가 어려워서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뭐 투자 상품이나 아니면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금융은 이게 선천적으로 돈을 잘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금융은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지 아주 오래된 제도가 아니에요.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생긴 게 1600년대예요. 얼마나. 그때 우리가 이제 저희 숙종 때 하멜 표류기가 하멜이 왔었죠. 우리나라에. 네. 하멜의 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회사 주식이 동인도 회사라는 맞아요.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데 네. 하멜이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직원이었다고. 이 사람이 하멜 표류기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회사 업무를 가다가 이렇게 끌려간 거니까 밀린 월급 달라고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증권거래소에서 처음에 세계 최초 증권으로 생겨난 게 인류 역사에서 예.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운동하듯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은 내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오. 최소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제신문 정도는 내 스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금태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연금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연금 필살기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활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연금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인이 좀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이 좀 있다고 하면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예.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잘 예. 보고 쫓아가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예.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연금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게 그 최근에 그 우리가 그 코로나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이때부터 사실 초저금리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네.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곳으로 연금을 운용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는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수십조 원의 돈이 투자 상품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금 상품에서.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TDF, 성장지수 펀드라고 그러는 건데 예. 듣기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TDF. 성장지수 TDF. 펀드라든가 예. 그다음에 일반 펀드도 있고 예. 그다음에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의 투자용 상품으로 대거 자금 러시가 아.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Z 세대들의 등장이에요. 네. MZ 세대들을 꿈꾸는 분들 중에 뭐 파이어족 얘기도 나오잖아요. 파이어조가 일찍 내가 맞아요. 은퇴하겠다. 맞아요. 야, 옛날에는 뭐 내가 열심히 오래 일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고학력 고소득의 젊은이들이 빨리 돈 왕창 벌어서 빨리 나는 그냥 쉬고 싶다. 쉬고 싶다. 맞아요. 그 번 돈 가지고 네. 좀 누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이 투자에 참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그냥 굉장히 그 전투적으로. 예. 돈을 확 네. 쏟아.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변하고 이 시대 환경이 변하고 세대의 새로운 우리 투자 분야 신인류가 등장을 한 거죠. 새로운 네.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네. 지금 연금도 투자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신개념이네. 그러니까 연금 자체는 그냥 우리는 남아있는 노후 동안에 이걸 가지고 잘 그냥 어떻게 유지하고 맞아요. 내 삶을 살아가자. 예.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 연금 가지고도 좀 투자로 활용해보자. 그렇죠. 한 발짝 더 진일보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옛날엔 그냥 연금은 노후에 쓸 거니까 원금 깨지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안정적이어야 돼. 예.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공고화된 믿음이었고 지금도 이런 믿음 갖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이제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네.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 균열은 시작됐고 예. 실제로 많은 자금 유입이 있고 또 그 연금 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TDF와 같은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연금으로 처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 같은 건 주린인데 그쵸. 어떻게 투린이라고 할까요? 연린이. 연린이? 연린이라고 할까요? 예, 그건 세트장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연린이 같은 연린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첫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제 뭐냐면 투자 상품을 어디? 고를 때 그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나는 그 평안한 노후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직접 몰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사를 통해서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어디 가주세요라고 내가 네. 지시만 하고 나는 편안하게 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이제 먼저 예.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대표적인 게 TDF예요. 아, 그게 TDF예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많이 갈수록 내가 한 은퇴 때가 됐는데 내 연금이 전부 다 주식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면 쫄딱 망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뭔가- 많이 먹어가면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네. 채권과 같은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아 분산. 예.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택시 아저씨. 전문가가. 알아서 전문가가. 택시 기사가 알아서 하시고 택시 아저씨. 택시기사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투자 상품을 할 거야. TDF. 그리고 나는 정말 앞으로도 내가 더 조사하고 공부하기도 귀찮아. TDF.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TDF가 제일 좀 빠른 선택이라는 야 거죠. 그러면 다른 TDF.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최근에 그거는 뭐예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ETF. ETF? 상장지수 펀드.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할 거야. 그럼 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예? 바꾸다. 예? 예. T는 트레이드 예? 거래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펀드는 펀드예요. 펀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예? 그걸 하나의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우리는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이 뭐냐면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어떤 펀드겠어요? 펀드 종류가 미국? 워낙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가장 큰 펀드가 있나요? 예. 개인 펀드 말고?
펀드. 그러니까 여러 사람도 돈을 모아서 운용을 하는 거죠. 제일 큰 펀드. S&P 500이에요. S&P 아, 그게 네. 펀드예요? 미국 이게 펀드. 지수죠. 지수라고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있는 뭐냐면 펀드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네. 뭐 테슬라도 테슬라. 들어가 있고 네. 구글, 네. 아마존도 들어가 네. 있죠 여기에. 이거 미국의 각 산업별로 굴지 회사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건 정기적으로 500대 기업의 자격이 안 되면 빼고 네, 그렇죠. 다른 다시 기업을 넣고. 바꿔 다른 기업. 끼워주죠. 네. 이거 우리 리밸런싱 한다고 그러죠. 교체를 해주니까. 이 S&P 500 지수에 그걸 따라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있어요. 그걸 S&P 500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로 만들었어요? 주식처럼 내가 사고 팔게 만든 게 S&P 500 ETF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내가 2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1,000만 원 증여해가지고 이거를 사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정적이겠네 그래도. 그렇죠. 네.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니까. 배당금도 잘 주고. 아니 그러면 센터장님은 그러면 연금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쵸.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따라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냐면 네. TDF를 꼭 넣어요. TDF로. 네, 아, TDF를 TDF. 꼭 채워넣습니다. 일정 정도는. 택시 기사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택시기사. 뭐 비율을 이렇게 맞추시는구나 예, 어느 정도 예.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는 그렇지 않은데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네. 내가 주식형 펀드, 그 위험자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70%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TDF는 주식에 투자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자산으로 봐줘요. 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규정이. 예. 그러니까 TDF를 내가 30% 채워놓고 주식형 펀드 70%를 채울 수가 있어요. 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전 이거를 30% 채워놓고 예. 전 굉장히 주식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오. 나머지 70%는 ETF와 해외 주식형 펀드로 투자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하시네. 예. 예. 그러니까 좀 시야는 넓게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예. 난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하고 싶고 나이대별로 비중도 조절하고 싶고 네. 신경도 쓰기 싫어. 네. 이런 분들은 그냥 TDF 하시면 되는 TDF.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하니까. 예, 예. 거기 자. 해외 투자를 하니까. 모든 투자에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주의할 점. 올해 나누어서 오래 나누어서 올해 투자. 그러니까 빨리 조급하지 말자. 예. 말아야 조급하지 말자. 되는. 예. 예. 빨리 해가지고 뭐 주식 많이 하는 분들 단타형이 그쵸, 있잖아요. 약간 예. 오늘 연연하지 뺐다가 않아야 되는. 계속 보고 예. 있다가 막 마우스 막 해가지고 딱 막 화장실에서 예. 한숨 예. 소리 나고 이 막 막 이러면 톤을 안 주고 되는구나. 예. 맞아요. 그러면 하루에 막 이 먹여 살리는 거는 그 증권 거래소만 먹여 살려. 예. 맞아요.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저희 남편 예. 소목 보호대 투자가. 샀어요. 예. 야 예. 충격 받았어요. 오늘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예. 와. 자 배운 거 정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TTL? TDF, PDF. 아, 예. ETF. 그것도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과의 싸움. 맞아. 인내를 갖고 그쵸. 나중을 봐라. 예,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오늘 정리해주네요. 예. 시간과의 싸움이다. 예. 일희일비하지 말자. 좀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연금 투자를 하자. 예. 예, 이렇게 정리할 저는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워렌 네. 버핏의 스승이죠. 네. 벤자민 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증권분석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네.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음. 미국 월스트리트, 미국 월가에는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빨리 부자가 되는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천천히 부자가 되시죠. 예. 야, 저는 예외가 되고 싶습니다. 아, 저도 거북이처럼 마음은 그래요. 저도 마음. 저도 이거 마음은 저도 돈처럼 마음. 받고 싶어요. 가질 수 있죠. 예.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다. 예. 그러니까 좀 길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성공적인 은퇴와 자산 관리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